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이제 중독자의 특징들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중독자의 특징,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을 할 때 두 가지 사건을 좀 같이 이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옆에 있었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조그만한 승용차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속도 내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천천히 좀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4차선에서 그러니까 뭐죠?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가 띵띵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쫙 하는데 이제 꼬리 물기 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꼬리 물기 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신호 바뀌어도 가지 않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출발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래서 그날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마침 그 제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서 그 이제 버스가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버스가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오는 게 버스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버스가 먼저 출발하는 걸 보고서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아도 버스를 받으니까 나를 받진 않을 테니까 이제 그 내가 좀 뒤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천천히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가 먼저 출발했고 이제 제가 뒤따라 갔는데 버스는 아무래도 늦으니까 이제 버스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저는 이제 속도를 내 가지고 버스를 추월하다보다 이제 앞질러서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데 안정감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차들이 다 출발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익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차 앞공무니를 콱 이렇게 앞쪽을 쾅 박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버스 때문에 차가 보이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냐면 그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건너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확 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가슴이 뛰고 이제 아내도 너무 가슴이 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게 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좀 뒤로 나와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사고는 앞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차를 또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날 뻔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되긴 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이 신호등을 건너던 사람이 이 차가 자기한테 막 달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를 받은 거죠, 차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였는데 막 자기가 신호를 잘 지켰다 우기니까 이제 뭐 블랙박스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나도 치일 뻔했다고 연락처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무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딱 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제가 이제 실수들을 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정서적인 데미지도 굉장히 컸거든요.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이제 뒤에서 자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었지. 이제 아이들 깨어 있었으면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병원 치료비랑 이런 것들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합의 이런 것도 해주면 안 되는데 막 제가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마 그냥 받고서 차 수리비만 받고 그냥 이제 보험 처리는 안 했거든요. 그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때 실수들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또 하나의 운전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이제 혼자 가고 있었는데 차가 빙판길인 거예요, 완전히. 근데 가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쪽 차선이어가지고 바깥으로 갈 수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니까 이렇게 빙판길인 게 쭉 보여요.
그리고 막 차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도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차는 돌겠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핸들을 막 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키 타듯이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턴을 도는데 차가 돌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쭉 도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차가 도는구나. 돌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핸들을 움직이지 않고 쭉 이렇게 그 상태에서 쭉 돌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차가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쓰게 되더라고요. 다시 그러면서 다시 속도를 천천히 내가지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갔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고가 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죠. 좀 덜 당황했죠. 그러면서 뭐 이런 경험이 있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갔거든요. 두 사건의 차이가 뭐죠? 예, 두 사건의 차이는 뭐였냐면 하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는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지 못하면 데미지가 크죠. 그리고 실수를 해요. 예상을 하면 그래도 좀 대처를 잘하게 되고 잘보다는 대처를 그래도 좀 낮게 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데미지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바로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중독자를 똑같은 정상인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 또는 뭐 제발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이제 예상치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 정서적인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 아, 근데 이걸 좀 예상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대처 같은 것들이 조금은 좀 유연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서적인 충격이 없을 수는 없는데 충격이 좀 줄게 된다는 거죠. 이제 중독자들을 많이 이제 만났거든요. 많이 만났는데 사실 이제 중독자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중독자들을 대할 때 잘 몰랐을 때 중독자들의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독의 성향이 있고 또 그런 데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을 돕는 건데 그게 자기는 못 보는 거죠. 못 보고 남들 이렇게 중독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방심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막 일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발을 문으로 그냥 뻥 차고 들어오면서 그냥 이 새끼 어디냐고 막 뭐 하면서 뭐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왔던 경우도 막 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죠. 씨, 나 이거 이제 칼 맞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가 놀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냥 중독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덜 놀라고 좀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중독자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중독자들은 원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면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유연하게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처들을 좀 이성의 근거에서 막 씩씩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성의 근거에서 좀 하게 되고 좀 덜 정서적인 데미지들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 이제 오늘은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독자는요 엄청나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아주 능숙하고 아주 이제 교묘하게 합니다. 음, 이제 이게 뭐랑 똑같냐면 길이 나는 거랑 똑같아요. 길이.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니면 이제 화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쩔로 돌아서 다 가잖아요. 그런데 급하거나 막 지각해가지고나 아니면 막 귀찮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니면 글로 이제 몇 명이 지나가는 거죠. 몇 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좀 길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길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잔디가 좀 죽어 있으니까 글로 다음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완전히 돼서 그쪽에 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글로 다니는 거예요. 왜요? 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요? 거기가 편해 보이거든요. 편하거든요. 이거랑 이 거짓말이라는 습관이 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짓말을 뭐 원래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중독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중독 행위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충동이 올라오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중독자는 그걸 멈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달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고부터 치는 거죠. 아니면 사고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달리고자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공백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시간적인 공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 퇴근은 6시인데 10시까지 뭘 했는지가 비는 거죠. 또는 재정적인 공백. 월급이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들어왔는데 100만 원이 뚝 하고 없어졌네요. 아니면 그 어떤 동선에 그 이제 동선에 이제 공백.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만났다 여기 만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이게 공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중독자들은 이제 메꿔야 되는 거죠. 고기를. 그럼 뭘로 메꿔요? 거짓말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것들 거짓말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기상천외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쉽게 수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모르고 또 꼭 배우 결혼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뭐 주변에 지인이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최초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의심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믿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지나갔는데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지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시작을 턴 거죠.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중독행위가 발각이 되거든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더 잘 발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를 동선을 알고 있잖아요. 동선도 알고 있죠. 시간대도 알고 있죠. 재정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뭐 10년, 20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드물고 대부분 되게 빨리 발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각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빨리라는 것도 뭐 2, 3년 뭐 이렇게지만 어쨌든 뭐 이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려면 어떻죠? 당연히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순간만 일단 모면하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궁지에 몰려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걸 아주 그럴듯한 아주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때론 막 연기도 하는 거죠. 눈물도 흘리고 막 진짜 막 탄식도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이게 들켰을 때 뭐 뭐 제가 이거 일일이 좀 사례를 얘기하면 이게 좀 너무 이제 직접적이어서 어쨌든 이제 들켜서 이제 거기에 들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상천외한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친구 때문에 뭐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뭐 우연찮게 업무상으로 뭐 이런 우연찮게 만난 뭐 이런 핑계들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켰을 때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왔을 때는 2단계를 넘어온 거예요.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이제 일상적으로 거짓말 해왔고 그리고 화단에 이제 길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편해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지각할까봐 가고 그래서 이제 완전 화단의 길이 탄탄하게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꼭
자신의 그 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적 결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디펙트라고 하는데 성격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지는 거, 그 성격적인 결함들, 이런 그 부족함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회복할 때는 이제 되돌리는 시간들이 있게 되거든요. 중독자들이 회복할 때 막 한 뒷부분쯤에 이 성격적 결함들을 이렇게 되돌리는 작업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의 성격적 결함을 딱 고쳐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요새 10시 반에 자는 훈련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 30일, 40일 차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자고 그리고 6시에 이제 기상하는 거 그거 이제 2개 훈련하고 있거든요. 딱딱 이렇게 들쑥날쑥했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좀 들쑥날쑥했는데 자는 시간도 들쑥날쑥했는데 이제 2개를 딱 고정해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시 반에 자는 훈련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0시 반에 자는 훈련 하나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걸림이 되는 거죠. 걸림이 되는 거. 그러니까 10시 반에 자려면 다른 것들도 고치지 않고서는 10시 반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을 빨리 끝내 놓는다던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좀 대화 같은 걸 미리 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절대로 10시 반에 잘 수가 없더라고요. 다 맞물려 있어요. 성격적 결함들이. 이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성격적 결함들이 회복할 때 다른 것들이 이제 고쳐져야 그것도 고칠 수 있는 거 하나의 성격적 결함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거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망가질 때 이것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그 카테고리 안에만 두고 봅시다. 거짓말이 처음에는 자기의 그 어떤 중독의 문제에서만 딱 이렇게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다른 데서도 그냥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중독 행위를 숨기려고 나 친구 만났어 이렇게 아니면 뭐 누가 상이 났대 회사에서 좀 야근이 있었어 아유 그 뭐 직장 상사가 좀 얘기 좀 해보자고 하잖아 그래 좀 늦게 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키면 이게 내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업무 때문에 아니면 뭐 거기 뭐 물건을 찾아오라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가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한 번만 하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걸렸을 때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는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꼭 그 중독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제 보너스를 그냥 뭐 썼어요. 아니면 뭐 동생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뭐 이제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불쾌해할까봐 그냥 그거 뭐 그냥 썼어 아니면 뭐 요번 달에 안 나온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워낙 능숙해져서 진실과 거짓말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때론 자기도 착각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잦게 이렇게 반복이 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성격적 결함에 그 거짓말이라는 성품이 이제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격적 결함을 고칠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봤어요? 이런 사람은 많이 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 일찍 자야겠다. 뭐 매일 저녁에 30분씩 운동해야겠다. 이런 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해 본 적이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앞으로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이런 그 새해 소망을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런 결단하시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이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게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이라는 그 성격적 결함이 굉장히 깊게 패여요. 다시 말해서 온 그 삶에 이렇게 녹아들어져서 완전히 몸에 배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막 고쳐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내가 잘못이다, 내 거짓말을 해야겠다, 어떻게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삶이 되고 인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왔고 들켰고 걸렸던 사람들은 이미 성품에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쭉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아, 이거 내 그 거짓말 하는 거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속 뒤집어지게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옵시다. 운전을 할 때 이제 그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랬고 이제 실수들을 많이 했고 데미지도 컸어요. 근데 좀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 좀 유연하게 이렇게 됐고 감정적 데미지도 좀 적었죠. 중독자는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중독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거 아니에요. 중독자는 원래 거짓말 합니다. 중독자는 원래 그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아, 이놈의 중독자 자식들, 아, 중독자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좀 감정적 데미지를 좀 적게 하면서 대처들을 좀 이성적으로 좀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 영상의 대부분은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막 작업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뜯어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상대방에서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할 바들을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 거, 요 정도 차원이지 막 엄청 상대방을 뜯어고치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거짓말의 중독자 성품이 있다는 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중독자는 원래 거짓말 하는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감정적 데미지를 좀 적게 받으시고, 좀 이렇게 이성을 좀 이렇게 발휘하셔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 주라, 이게 아니라 판단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도 중독자 기질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정도 좀 이해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험난한 정글 같은 곳에서 홀로 외로이 버텨가시면서 헤쳐나오시고 계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글을 계속해서 좀 지나가셔서 빛을 보시고 또 하늘을 보시고 또 시원한 바람도 맞게 되는 그 날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